알칼리성 이거를 평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실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소화액의 성분이 되면서 체내에서 칼륨과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건강의 이런 기능적인 면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트륨이 필요 이상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거. 근데 그 필요한 하루 열량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소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별필대 우려가 없어요. 예. 이게 안 나와요, 잘. 끊겨요, 자꾸. 딱딱딱딱딱 하는 그 중간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근데 저희 같이 또 이 김치 문화, 젓갈 문화가 있는 한국 같은 데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량이 상당한 거예요. 소금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위암이 굉장히 발생률이 높은 거예요. 왜 위가 맵고 짜고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저장성이 용이하지 않았잖아요. 예, 저장성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젓갈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김치가 주 문화고 발효식품으로 해갖고 그게 겨울부터 진짜 그 겨울 내내 먹는 비타민 C, 섬유질 반찬의 대부분이 김치하고 젓갈류예요. 그런데 아시죠? 겨울이나 젓갈에는 소금이 겁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안 하면 부패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소금을 막 챙겨 먹지 않아도 모든 저희가 먹는 음식에 다 아침에 국찌개 반찬이 먹으면 하루의 권장량이 끝났어. 그런데 세 끼를 먹죠. 예. 그래서 과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은 고혈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량이 5g이고 필요량이 8g인데 섭취량은 15g인데 사실 더 먹어요. 또 이제 맵고 짠 거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외에 2배 정도도 더 먹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장량이 3배를 정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아침에 밥 먹고 중간에 뭐 떡볶이라든지 뭐 하나 먹어버리면은 벌써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과자 이런 유에도 다 나트륨이 들어있죠. 특히 예 짭짤한 거. 예, 그게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전파를 시키죠. 짭짤한 거. 과자류부터 시작해서 건어물 다 짭짤해요. 그거를 아빠의 맥주 안주로 해갖고 배우기 시작하죠. 예. 예. 자, 그래서 소금의 양과 질병의 양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골다공증의 위암 이런 질병을 발생할 율이 되게 높아요. 머리는 예전에 자르셨고요. 오늘 드라이를 신경 쓰고 하는 거 보니까 덜 피곤하셨어 이제는. 이제 익숙해졌나봐. 아니 어디서 찍은 결과. 아 그렇구나. 그걸 뽕을 안 죽이셨구나. 드라이하고. 역시 나이 먹으면은 뒤에 뽕을 넣어야 돼. 그건 확실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자신 없어서 기르는 거예요. 티가 들라. 뒷머리는. 안 그러면 계속 여기 넣어야 돼. 저가 뒤통수가 팡팡하거든요. 되게 스트레스예요. 어렸을 때 별명이 판판이었어요. 오죽 판판하며. 그냥 절벽. 막 선생님들이 유독 내가 머리를 그래서 세게 묶는 스타일이 있어갖고 묶고 나면은 뒤에서 자꾸 시험 보는데 자꾸 내 뒤통수를 쓰다듬어. 그럼 난 쫄잖아. 그럼 난 이래요.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염색도 안 하고 원래 자연갈색이야. 알아. 이뻐서. 너무 단정하게 묶고 다니니까 이뻐서. 그래서 저 엄청 쫄았어요. 시험 보고 있는데 자꾸 긴장되게 이러는 거야. 예, 되게 스트레스예요. 어렸을 때 게다가 여기가 좀 튀어나왔어요. 완전 짱나요. 응,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은 계속 뽕을 넣기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길러야 돼. 길러서 묶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티나. 판판하다는 거. 푸른 게 더 예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리하면서 풀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머리빨 항상 쓰고 있어요. 여자들 진짜 핵심이잖아요. 이 머리빨. 그죠? 이거 내가 얼마나 전날 저녁부터 이거 한번 하려면 한시간 일찍 일어나야 돼. 마르고 세팅기를 말고 그러면서 또 제품 바르고 한 번 더. 예, 그래야 하루 종일 컬이 가거든요. 굉장히 정성스러운 머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머리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금의 섭취량은 질병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좀 가장 게 고혈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혈액 내 소금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혈액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혈액량이 끌어들이면서 혈액량이 증가하게 돼요. 저희 짠 거 먹으면 물 겁나게 타죠.
그거예요. 막 벌컥벌컥 돌이키잖아. 그러면서 압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혈관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말초 혈관의 저항성을 상승시켜버립니다. 그럼으로써 혈압이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고혈압이신 분들은 특히 나트륨이나 이런 거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 혈압 조절이 안 돼버려. 그러면은 뇌혈관이 터져버리죠, 그냥. 예, 그래갖고 이제 거의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반신불수.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증세가 없어요. 특징적으로. 본인이 몰라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요즘에는 보건소를 가든 일반 병원에 가든 혈압기가 다 있죠. 그래갖고 그냥 수시로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신경 써갖고 관리하지 않으면은 혈압이 높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면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발견됐을 때 그냥 고혈압이야.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조절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혈압 지속 시 뇌혈관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협심증,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예, 결국은 뭐냐면은 콩팥 쪽에 이제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다 보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상승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과잉으로 소금을 섭취했을 때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 뇌혈전, 뇌졸중, 예, 이렇게 해갖고 이런 병으로 해서 진전이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성 뇌증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콩팥, 신장질환. 과다한 나트륨을 섭취를 했어요. 수분 배설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신장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죠. 소변을 보지 않으면 독소 때문에 신장이 그런 기능을 해줘요. 독소를 걸러주고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가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신장은 두 개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죠? 기능이 상실해도 하나가 기능을 해주면은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석해야 돼요. 투석. 죽을 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신장질환 발생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골다공증. 과다한 나트륨을 섭취를 했어요. 그죠? 소변으로 나트륨이 배출이 되는데 나트륨만 배출되면 상관이 없지만 뼛속에 칼슘도 함께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뼈 구조와 골다공증 뼈 구조 보면은 굉장히 설득하죠. 그래서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많아요. 갱년기, 폐경기 이후로 해서 볼 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또 출산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많이 출산한 사람일수록 이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의 피와 뼈를 깎아서 아이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거든요. 아이가 뼈가 생성되고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엄마한테 가져가는 영양소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그래서 칼슘과 철분제를 복용하는 거예요. 임신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은 할머니나 아이 많이 낳으신 분들 보면은 등이 심하게 휘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과다출산으로 해서 뼈가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자는 그래서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해요. 거기에 소변에 같이 칼슘도 같이 배출이 돼요. 똑같아요. 소금을 먹어서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랑 같이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이제 폐경기 자기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골밀도가 점점 더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죽을 때까지 드셔야 돼요. 칼슘 철분제는 자꾸 임신했을 때만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 수유 중에도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드셔야 돼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나이 먹고 골반 쪽의 뼈가 망가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망해요.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골반뼈는. 그래서 통기부스 여기 골반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해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골반뼈가 미끄러져갖고 넘어져갖고 엉치하고 골반뼈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암. 짜고 매운 음식, 우리나라 주 반찬, 젓갈류,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매운 거에 중독돼 있고 매스컴에서도 또 그래요. 왜냐면 매운 거는 통증이죠. 미각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고통을 느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약간 변태인 거야, 한마디로. 맵고 짜증나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그거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도 친구들하고 매운 거 먹으러 가 그러면은 먹으면서 욕해요. 이거 진짜 왜 먹는 거야? 하면서 근데 기분이 좋아. 그것만 딱 지나. 그때 통증만 지나고 나면 더 매운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가비집 가면은 맨 처음에 아주 매운맛, 그것도 선호동에 있는데 4단계까지 있는데 진짜 죽이고 싶은 매운맛이에요. 그러니까 폭탄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면 놀랄까봐 위도 진정을 시켜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낮게 해서 한 판을 먹어. 그리고 나서 최고 단계 콜. 근데 안 매워요, 별로. 벌써 마비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꾸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라고 다 나쁜 소금이냐? 어떤 소금이 과연 좋은 소금일까? 따져봤을 때 첫 번째는 종류를 알아야겠죠. 굵은 소금은 천일염이라고 하죠. 그냥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과 수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김치, 된장, 뭐 이런 장류나 아니면 김치류 절일 때, 만들 때 저희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불순물을 그거에 천일염을 녹여서 그거를 만드는 게 꽃소금이에요. 예, 그래서 국물 요리에 사용하죠. 그리고 저염소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염화 나트륨 함량을 낮추고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질을 보충해서 짠맛을 보완을 해갖고 비싸게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부들한테는 적성이 안 맞아. 자꾸 안 짜니까 더 넣는 거야. 똑같이 넣는 거예요, 결국은. 비싼 소금 사갖고 똑같이 넣는 거. 이상한데? 뭐가 이렇게 빠진 것 같지? 왜냐면 음식은 제일 중요한 게 간이거든. 그런데 그 짠맛은 씹어봐야지 그 농도를 알아요. 뜨거울 때는 짠지 몰라요. 근데 매운 거는 뜨거울 때 엄청 매워요. 근데 씹고 나면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두 개가 반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염소금을, 드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맞아. 그래갖고, 이거 비싼 건데 항아리에 들어있는 거 선물 받았대. 저염소금이라고 해갖고 되게 비싸다고 했대. 그런데, 일반 본인이 사용했던 꽃소금보다 너무 일찍 떨어지는 거야. 알고 봤더니만 계속 넣는 거지. 싱거운데? 싱거운데? 특히 살국국 먹을 때 계속 싱거워. 무한대로 넣죠, 거기는. 예. 그리고 주격. 천일염을 대나무 통해서 1000도 이상 9번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작아서 나물 무침이나 드레싱에 이용을 많이 하죠. 볶은 소금, 구운 소금이 있습니다. 원재료는 소금을 볶거나 굽거나 녹여서 모양을 변형시킨 정제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미네랄 등 식품 첨가물을 넣기도 하고요. 부드러운 맛이 나면서 짠맛이 덜 나기도 해요. 그래서 무침이나 생채 이런 거에 사용하기 좋은데요. 이거를 집에서 볶으시는 분들 있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계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먹는 건데 어떤 분들 보면은 그거를 이제 볶아서 부셔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볶은 구운 소금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게 볶으면서 안 좋은 성분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는 게 아니지,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볶아놓은 거, 구워놓은 거를 사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맛소금. 옛날에 이것도 조미료인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것만 넣으면 왠지 더 맛있어. 일반 소금 넣는 것보다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미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칠맛이 나는 화학조미료를 코팅한 거예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볶음 요리 같은 데 보면은, 예, 맛소금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는 많이가 안 쓰시죠? 예. 그래서 싱겁게 먹는 식생활법에서 된장국은 절대 오래 끓이지 않는 거, 영양분도 파괴돼요. 원래 원재료 육수를 뽑은 다음에 채소부터 넣고 끓이다가 된장은 넣고 나서 딱 5분. 네, 그래야지 영양소도 파괴 안 되면서 짜게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애초에 된장부터 풀고 시작해. 그러니까 짜는 거야. 신혼 때 많이 해보셨잖아. 그래서 물 넣고, 너 싱거우네 된장 넣고, 그래서도 물 넣고, 싱거우네 된장 넣고 많이 해봤어요 저도. 예, 가름을 하지 않은데 지금은 마이너스의 소리잖아. 그러면 그냥 빵. 예, 맞아. 그리고 가공식품은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고요. 많은 양의 국은 덜어서 데우세요. 예.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짠 음식은 한 가지로 제한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깨소금을 활용하시고 절인 생선은 쌀뜨물에다가 담그면은 짠맛도 나오면서 비린 거를
예,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쌀뜨물에다가 담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효된 장을 이용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소금보다는 간장으로 간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감칠맛은 나지만 소금은 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된장. 왜 저희 무슨 탕 같은 거 끓일 때 소금 대신에 해물탕 같은 거 끓일 때 된장 풀어 갖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훨씬 고소하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예. 그리고 삼겹살에는 제발 쌈장을 조금만 찍어 드세요. 자, 우리는 그래요. 삼겹살 우선 구워. 그치? 살짝 바삭 구워야지 더 맛있지? 예, 그래서 어디다 발라? 기름장에 우선 한번 추측해줘요. 그 위에다가 이제 딱 올린 다음에 쌈장을 담뿍, 예, 찍어서 입에 넣고 또 고추나 이런 거 어디다 찍어 먹어? 쌈장. 예, 그래서 쌈장을 겁나게 사랑하는, 예,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예, 이렇게 삼겹살 하나 먹으면서도 겁나게, 그리고 나서, 밥을, 그러면서 이제 밥하고 먹으면서 된장찌개도 먹고, 그러면서 입가심으로 뭐예요? 냉면 먹죠. 그럼 결국 삼겹살 한번 먹을 때,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거겠어요. 상당히 많은 나트륨을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할 때는 곡물 요리를 예, 가능하면 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건더기를만 건져 먹고 국물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인해서 살이 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식할 때는 국물 요리를 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상 뒤에 보면은 과자나 모든 걸 보세요. 햄 아마 저 이따가 봉투 보시면 뒤에 나트륨 함량이 있습니다. 330mg. 이 도대체 뭔 소리냐 하겠지. 이 미리그램은 어떻게 돼? 못 재.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 나트륨 미리그램 곱하기 2.53. 이게 소금 구량이에요. 그러니까 340ml 곱하기 2.53 하면은 소금 함량 1g. 예, 하루에 저희 5g이죠? 감자 스낵 하나 낼름 먹으면은 벌써 예, 5분의 1을 먹은 거예요. 그냥 간식으로 먹었을 뿐인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섭취한 염분은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될까요? 칼륨이 염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채소류나 섬유질이 많은 뭐 이런 고구마, 마, 그리고 다시마 이런 게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요. 매일매일 적당한 양의 땀을 흘려라. 자,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과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은 달라요.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이 훨씬 짜요. 모르시죠? 짭니다. 저는 뭐 대놓고 변태같이 찍어먹은 건 아니고 우연하게 들어갔는데 짜더라고요. 사우나에서 그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은 별로 안 짜요. 억지로 빼내는 것 때문에 수분을. 그렇기 때문에 예, 운동으로 해서 땀을 배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소금을 줄이는 소스 비법에서 올리브 갈릭 소스, 간장 참깨 소스, 예, 그리고 올리브 오일 발사믹 소스, 새콤 간장 소스, 그리고 된장 양파 소스, 된장 볶음고기 소스, 그리고 된장 참깨 소스. 예, 그래서 각각 요리에 사용하는 용도하고 이 레시피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각각 요리 용도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예. 예, 500줄이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백미, 흰 쌀이죠. 자, 쌀은요, 쌀의 효능은 사실 굉장히 좋죠. 식이섬유는 물론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이고 나아가 성인병을 억제하는 성분이야. 네, 이거는 예, 도정을 거의 안 한 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마라고 해서 고혈압, 성인병, 감기는 집중력 개선에 이제 그게 여기가 좋은 건데 가마는 쌀로 대하에 가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 내의 중성지방을 줄여주면서 간 기능을 향상시켜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리고 감마 아밀록산이라는 물질이며 쌀의 배합, 쌀눈에 결국은 쌀의 영양가는 눈에 많이 들어있는데 백미가 왜냐면 그 도정을 많이 해서 눈의 순시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나 다른 곡물에도 있지만 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쌀의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뭐 IPU 그거는 뭐 대장암, 항염,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는데 쌀계의 다량, 쌀, 눈의 소량 이렇게 함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쌀에서 쌀계의 식이섬유에 많은 이 물질은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에 그 식혜 할 때 쌀 그거 갈아놓은 거 그걸로 하는 거죠. 예, 해갖고 가라앉혀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영양 성분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생장에 세포의 생장에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 바로 IP6라는 이런 게 쌀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베타시스테스테롤 해갖고 하고 레시틴 그래서 면역력화가 항염, 항산화 이게 쌀룬에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B1, B2, B6, B 뭐 어디 가서 이런 거와 여러 가지 이런 게 쌀룬 배아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특히 아침에 밥을 먹으라는 하는 이유는 자, 비타민 B군 자체가 어디예요? 두뇌 영양이에요. 두뇌 영양. 예,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군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지만 두뇌에 아침에 그 활력을 깨워주면서 집중력 이런 거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아침에는 꼭 밥으로 해서 챙겨서 먹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비타민 B군류가 쌀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에서 다이어트 변비 개선 그래서 쌀계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쌀의 영양을 이루는 주종은 탄수화물, 단지라고 하는데요. 밥 한 공기에 200에서 250g, 350칼로리의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쌀밥은 빵 국수하고 달라서 식후 혈액 내 인슐린 수치를 서서히 증가시켜요. 밀가루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거예요. 서서히 증가시켜서 확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비만세포 지방이 많이 저장이 되는 거.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은 비만이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들어있는 이런 성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체지방으로 바뀌어갖고 예, 중성지방으로 바뀌죠. 콜레스테롤을 해갖고 몸에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쌀은 자꾸 탄수화물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의 3분의 1이 쌀을 포함한 곡류에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쌀 단백질은 다른 곡류에 비해서 함량은 작지만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 옥수수 밀가루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이게 자꾸 목소리가 이제 끊겨. 그죠? 자꾸 문제 없다고 자꾸 옮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아, 계속 그랬어요. 정말 안 좋은지. 접속이 안 되나 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식품이라고 사실은 느꼈던 거예요. 조상 때부터 해서 이런 굉장히 해서 백미부터 해서 쌀룬, 쌀벼로 구성되면서 이 세 가지를 고루 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식품이라고 했는데 과거의 쌀이라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고루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7분도 쌀을 먹었으나 지금은 아니야.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13분도. 그래서 70%가 탈락이 된 쌀을 지금 이제 먹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불안전한 식품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계로 하지 않았잖아. 방앗간에서 쪄서 먹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그냥 껍질만 겨우 예, 벗겨서 이렇게 피로 털어갖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자꾸 부드럽고 입에 감칠맛이 있고 이런 거를 자꾸 찾다 보니까 많이 깎는 거야. 이 거칠거칠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자꾸 먹거든요.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 보면은 반찬 별로 안 먹어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아주 고봉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독인 거예요, 자꾸.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백미를 먹지 말라 해서 불안전한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쌀의 장점 보면은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허튼의 동의 부분에도 보면은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죠. 쌀과 쌀을 먹는 쌀, 백미, 지금 먹는 쌀을 의미하죠.
영양분의 95%는 이미 손실된 상태로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미를 줄이자 하는 겁니다. 쌀의 영양은 단 5%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무영양 물질, 칼로리만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밥맛은 부드럽고 좋긴 한데 영양분이 없으면서 칼로리만 높아서 성인병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탄수화물과 칼로리가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아 그대로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쌀로 된 레시피예요. 그래서 단호박 새우 피자, 예, 이렇게 해서 새우 떡 피자, 그리고 닭가슴살 또띠아, 쌀 또띠아가 나와요, 선생님. 밀가루 또띠아 말고도. 그리고 라이스 푸딩, 예. 그다음에 유자 강정, 예, 떡볶이 맛 강정이라고 해서 이제 뻥튀기, 튀김살로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색색 스노우볼. 그래갖고 이거 다 아이들 쌀 박물관에 있는 전임 선생님이 주신 레시피예요. 이거 갖고 아이들 한 클래스에 2, 3만원씩 받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진 강의예요. 고급진. 그리고 소랭이 단자, 가래떡 그라탕, 그리고 바라 찹쌀 현미 탕수육, 바라 현미 피칸 당근 머핀. 여기도 쌀가루 갖고, 여기도 쌀하고 밀가루하고 섞어갖고 하는 수업 많아요. 예. 그리고 오믈렛 라이스, 그리고 오리쌀 오트밀 쿠키. 예. 그리고 예, 500줄기에서 이제 밀가루. 예, 밀가루의 영양은요. 밀가루는 쌀과 같이 열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쌀보다 많으나 필수 아미노산은 쌀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래서 밀가루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B, 군, 그리고 무기질 아미노산을 첨가, 혼합한 것을 영양 강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로 해갖고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밀을 그대로 분쇄한 것을 통밀가루라고 해서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통밀빵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거칠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현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가루계의 현미. 예. 그래서 섭취 방법은 보통 물이나 우유하고 반죽해서 제과제빵, 그리고 제면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쿠키나 케이크, 국수, 수제비로 해서 우리가 많이들 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합 음식으로 해서는 표고버섯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왜 삼색 수제비 이런 거 할 때 표고버섯 같이 넣어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런 칼국수집 이런 데 가면은 왜 표고버섯이 다른 버섯보다는 표고버섯을 많이 쓰잖아요. 예. 밀가루에 부족한 비타민 D를 표고버섯으로 보충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쪽에서는 열량이 높고 탄수화물이 많아 과량 섭취 시 체내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는 밀가루 음식을 피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효능은요, 변비 예방. 예. 그게 이제 도정을 덜한 통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밀. 이것도 하얀색, 백색은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대장암 예방을 합니다.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요즘 왜 대장암들이 많냐면은 채소를 안 드세요. 채소를 많이 먹고 사람이 먹으면은 뭐 해야 돼요? 싸야 돼요. 잘 먹고 잘 싸면은 그게 건강의 최고의 원천입니다. 먹기는 드립다 먹어. 근데 배출을 못 시켜. 장이 원활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관장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고 그리고 요즘에 안 좋은 게 저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화장실, 비데. 비데가 상당히 관략근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하게 해서 똥꼬를 자극시키거든요. 관략근을 이렇게 거 쪽을 세척을 하는 건데, 세요, 굉장히. 근데 그거에 중독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하지 않으면은, 응가를 못 싸요. 왜 강아지나 짐승들은 배변 못하면, 똥꼬 살살살살 간지르죠. 문질러줘요, 주인들이. 그러면 똥 싼단 말이에요.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관략근을. 그래갖고 배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채소를 먹어갖고 그걸로 인해서 배변을 보게 장을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인공적인 걸로 해갖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들은 만성변비인 애들 이런 애들 변비약 안 먹어본 게 없더라고요. 별걸 다 먹어요. 다시마부터 뭐가 좋다,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결국은 안 되면은 뭐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관장하러 병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기능적으로 아예 정지가 돼요. 그래서 변비약도 자꾸 더 센 거 먹어야 되고 자주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에 의지하고 그러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윌이 겁나게 비싸죠. 네, 그게 요플레 치고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변비 걸린 애들 치고서 유산균을 해서 그거보다 더 센 게 더 나았던데? 약국에 가니까 장 청소하는 유산균 뭐 있더라고요. 요구르트 치고로 그거 강력하다고. 예, 근데 그것도 습관적으로 먹으면은 그걸 안 먹으면 예,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요즘에 많은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남자분들 특히 더 안 먹어 여자들보다 사실은. 그래서 배변을 용이하게 하면서 대장암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걸 합니다. 밀가루의 이제 단점에 주목을 하셔야겠죠. 첫 번째는 비만을 부른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밀가루는 탄수화물 92%, 굉장히 탄수화물이 많죠. 단백질 8%.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쌀과 밀가루를 먹어도 밀가루가 더 살이 많이 찌는 거예요. 영양소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열량이 높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그러니까 당지수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하죠. 그래서 성인병 걸리신 분들이나 당이 있으신 분들은 밀가루 음식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데요. 당 지수란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이 혈당치를 올리는 정도예요. 얼마만큼 이걸 먹었을 때 당하니까 자꾸 사탕만 안 먹으면 예방되겠지? 아니에요. 밀가루하고 이런 흰쌀 주로 이제 그런 탄수화물을 고탄수화물 많이 드시면은 오히려 더 설탕을 먹는 거면 치아가 더 문제지 당뇨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당뇨 안 걸리려면은 사탕 초콜릿 먹지 않으면 되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 지수가 높아질수록 체내의 흡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를 에너지화하는 속도도 빠르면서 이때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가 마르고 복부비만이 많으세요. E티형이에요. E티형. 다리는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배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당 있으신 분은 배만 볼록 나오셨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꼭 허벅지 강화하는 선생님도 허벅지 얇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 없어. 성인병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야.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특히 여자들은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허벅지 근육.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허벅지를 굵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뭐 지방으로 채워서 굵으면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부포도가 가장 근육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벅지에 근육을 채워놓으면은 다른 데에 죽어라고. 솔직히 이두박근 하기 힘들어. 복근은 어떻게 만들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를 차라리 강화시켜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서 당뇨를 유발시키겠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대표적인 당뇨의 원인으로서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필요 이상 많이 분비하게끔 해요. 그래서 과잉 분비된 인슐린이 췌장을 지치게 해요. 그러면서 당뇨를 유발하게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비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밀가루 섭취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셔야 되고요. 도정된 밀가루가 아닌 통밀을 먹는 방법으로 당 지수를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체내의 흡수가 느리고 천천히 에너지화 되어서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방간을 일으켜요.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먹으면 당이 인체에 녹을 때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면서 동시에 뇌는 체내의 지방을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명령과 함께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은 곧바로 인슐린을 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간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저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방간이 되죠. 술을 많이 먹으면은 지방간을 일으킨다고 하죠. 근데 밀가루도 많이 먹으면은 지방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은 지방간 발생률이 역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술 많이 먹는다고 지방간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 보면 지방간이 많아요. 나는 술을 많이 안 먹는데 지방간이죠?
밀가루 음식 많이 먹어서 그래. 워낙 좋아해요. 특히 비만이신 분들 보면은 밀가루를 너무너무 좀 사랑하세요. 라면, 국수, 뭐 수제비, 빵부터 시작해서 피자, 뭐 햄버거 다 밀가루잖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글루텐 불내증. 결국 글루텐은 제가 제빵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줘요? 오븐 스프링에서 걔가 튀어 올라가서 부피를 해주는 쫄깃쫄깃한 식감, 그렇게 두 개를 관장하는 게 글루텐이에요. 근데 글루텐 중독증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밀가루를 얘기할 때 글루텐을 꼭 얘기를 합니다. 글루텐은 보리나 밀, 곡류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에 있어서 밀가루 반죽을 쫄깃쫄깃하게 해주면서 빵을 가볍고 푹신하게 만드는 역할. 그거는 이제 제가 잡혀서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글루텐 자체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해서 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글루텐 불내증에 걸리게 되면은 피부, 신경계, 면역계, 그리고 체력, 관절, 치아를 비롯해서 행동과 기분까지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이제 청소년 아이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밀가루나 물론 식품 첨가물이나 그리고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뇌 쪽으로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밀가루 음식을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라나는 아이들 키 성장이나 그리고 치아 건강 그리고 이런 감정 기복 이런 것까지 조절을 해주려면은 섭취를 제한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불내증이란 영양분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대표적인 글루텐 불내증 증상으로서는 설사, 복통, 변비, 복부팽만 등 소화기능 장애가 있고요.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밀가루 음식 섭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은 글루텐 중독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 섭취를 하면은 글루텐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이소루피라는 마약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꾸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되고 점점 더 먹고 자주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은 뇌에 작용해서 밀가루 음식을 더 막 먹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일으키게 하는 성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건강한 밀가루 섭취 방법에서 끊을 수 없다면 통밀을 먹는다. 미라를 찢지 않고 그대로 갈아서 만든 통밀, 그 안에는 미네랄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 B, 그리고 복합체와 비타민 E, 이걸 다량 함유, 그리고 단백질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정맥 밀가루 대신 거칠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통밀을 선택하고 빵을 먹을 때도 파이나 케이크보다는 어떻게 자취빵을 선택하는 거죠. 박력분이 가장 많이 도정한 거예요. 색깔이 그거 아세요? 글루텐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야. 안 잡히잖아. 강력분이 가장 도정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글루텐이 가장 많아요. 도정을 그만큼 안 했다고 보기엔 웃기지만 그 안에 글루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력분, 박력분. 그래서 강력분하고 박력분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강력분은 어때요? 굉장히 회색빛이 비슷하게 나요. 어두워요, 색깔이. 근데 박력분은 뽀예요. 딱 잡고 이랬을 때 어때요? 박력분은 수분력이 굉장히 좋아요. 딱 뭉치면 뭉치는 대로 손에 있어요. 근데 강력분은 안 그래. 해서 딱 피면은 스르르 하고 그게 저거 해버려요. 흩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보면 모른다고 하지만 색깔, 촉감 다 달라요. 걔네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구분하기 아이들하고 이제 실험하고 놀 때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을 똑같은 양과 똑같은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똑같은 그 시간을 반죽을 한 다음에 늘어나는 성분. 글루텐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늘어나는 그런 탄력성. 이걸 보고 글루텐이 있다 없다, 어떠한 밀가루에 글루텐이 더 많다, 적다. 그래서 이걸로 해갖고 그래서 빵은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그런 거에 쓰지만 케이크나 쿠키는 부드러워야 돼.
부드럽기 때문에 박력분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냥 실험 하나로 그냥 밀가루 갖고 놀면서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밀가루 해서 삼색수제비 만든 날은 밀가루 올림픽 대회를 해요. 또 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거를 똑같은 컵수를 일정하게 재게끔 해서 팀플레이예요. 그리고 한 친구가 이제 그거를 그릇에다가 물을 가름을 해요. 그러니까 차분한 친구는 조금씩 넣어보면서 시작하는데 성질 급한 아이가 확 넣어버려. 그래서 이제 망했다. 그러면은 밀가루는 얻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점수는 마이너스 시켜요. 감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열심히 주물러요. 또 그리고 나서 바톤 터치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잘 늘려. 성격 안 좋은 애는 늘리다가 끊어먹으면 땡 다시 시작이야. 그걸 다시 뭉쳐갖고 다시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것까지 해갖고 팀으로 짜갖고 밀가루 반죽해서 늘리는 것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길고 가늘게 해서 늘리는 팀. 그래서 최종 이제 우승팀인 거예요. 그래서 팀이 어느 정도 화합을 잘 하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밀가루 반죽으로 하는 게임은 이기고 지는 거죠. 점수를 예, 굉장히 예, 후하게 많이 줘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밀가루 갖고 그 식품 가루나 즙을 내 갖고 그걸로 이제 핑거나 풋 페인팅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색깔 이것저것 섞어서 도화지 탁 접었다가 탁 피면은 데칼코마니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반죽 색깔 넣어서 남은 걸로 해서 이제 그 미술 네 그런 거 해서 반죽 갖고 띄어갖고 뭐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컬러 점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색 접시를 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거랑 이제 반죽 색깔별로 해가 그걸로 이제 꾸미는 액자 만들기 그런 것도 해요. 그 자체로 이제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 걸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맥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영양의 불균형이 오겠죠. 그래서 육류,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추가하고 채소와 과일도 같이 섭취해주면 좋겠죠. 자, 밀가루 구입 시 방부제 첨가 여부를 체크를 하세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밀가루 중 95%는 국내 업체가 어디서 외국에서 수입한 밀을 직접 재분해서 국내에 가공한 밀가루죠. 수입을 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통밀은 5%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싸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그 토지가 밀가루를 생산하기에는 너무 옥토야. 외국 같은 경우는 옥토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척박하죠. 밀은 척박한 땅에서 잘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 6.25 때부터 밀가루를 외국에서 이제 원조해 줬잖아요. 수입 밀가루에 너무 인이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통밀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맛에 안 맞는 거야. 단가도 비싸지만. 그리고 그래서 쌀 케이크나 그리고 쌀로 된 빵이 붐이 일어나지 못했어. 나라에서 많이 시책으로 쌀 소비 정책으로 해서 농협 박물관도 지금 만들어 갖고 지금 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도 그렇고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이 없잖아요. 맛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또 무언가를 넣어야 돼요. 그 안에다가. 그런 제조 방법이나 그리고 단가가 상당히 비싸죠. 그런 다양한 것 때문에 수입된 밀에 지금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가공 밀가루는 표백제나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외국 자체는 밀을 겁나게 대충 키워요. 그냥 엄청 많이 농약 뿌리죠. 그렇게 해서 키워내갖고 한 거기 때문에 미국산 이런 밀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분도 물론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수입 밀가루의 경우 표백제나 방부제 같은 화학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외국 FTA가 협정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 첨가물이나 그런 농약 잔유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우리가 강화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던 것 뿐이에요. 우리의 기준치 너무 높여 걔네는 농약을 걔는 무지하게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품에 있는 첨가물 양도 우리나라보다 많고 그리고 농약 허용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걔네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 근데 FTA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그런 규제가 어떻게 됐어요?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가격대는 싸졌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 죽이는 거야.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 죽이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거는 외국은 어차피 기업형 농업이잖아. 기업에서 사람들 임금 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죠. 대관령에 개인이 농사 짓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없어. 안 맞거든. 다 소작농이에요. 옛날로 치면은. 기업에서 인수해서 돈 주고 그 너네 소작하라고 하는 거 소작. 그렇게 해서 해갖고 그 사람들 먹게끔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익은 기업에서 다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왜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랑해라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나라의 미래예요. 미래. 그렇기 때문에 식량난을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자꾸 우리나라 농산물을 지키자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죽어. 미국에서 지금 밀가루 한 푼에 만약에 500원이 들어왔다. 식량난이 대란이 났다. 다 사겠네. 500원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5,000원에 사라고 한다. 사야 돼.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지 살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의 앞으로 100년 대계를 꿈꾸려면은 농사 지시는 분들의 권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구입할 때는 식품 성분표를 꼭 보세요. 그래서 인체 유해나 유해한 표백제나 방부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코스트코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즈는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좋은 게 더 많아요. 치즈. 그런데 나머지의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직수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 간식류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거기다 또 싼 게 가공. 육가공이 그렇게 싸거든요. 맛은 좋다고 하죠. 좋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영업하시는 분들 말고는 코스트코는 이용하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죽어도 그냥 비싸더라도 제가 점에서 베이글이고 뭐고 다 주문했었어요. 선생님들 수업 많고 그러면 베이글 이런 거나 햄버거 빵이나 이런 거는 거기 가서 사거든요. 크고 많고 싸고 남는 장사니까. 근데 안 돼. 그래서 저는 비싸더라도 바게트 빵도 다 주문해놔요. 선주문. 그래갖고 맞춰갖고 나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양심이에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양심. 안 남기면 안 남겼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 이용 안 해요. 그거 그냥 날렸어. 3만원. 연회비해 갖고 한 두세 번 갔나? 지금 3만 원. 3만원. 일반. 지금 좀 올렸나? 아마 올렸을 거예요. 저 할 때는 3만원이었어요. 우리 때 3만 원. 그러면서 대체 식품을 이용을 하세요. 밀가루 대신 쌀가루, 감자녹말, 옥수수가루. 아우 너무 숙이고 들어와서 못 볼 뻔했잖아. 콩가루는 대체 식품을 이용하시고요. 밖에서 못 오고 이들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을 먹도록 하세요. 밀가루로 만든 면 대신에 쌀로 만든 면을 먹고 피자나 빵들도 쌀, 그 밖에 다른 대체 식품으로 만든 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탄수화물 식품 중 당지수가 낮은 것으로 해서 메밀국수, 호밀빵, 보리 이런 거를 대체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00줄기에서 4개 했죠. 다음 시간에는 MSG하고 식품 첨가물 2개를 같이 할게요. 이게 겹쳐. 그 MSG가 화학 조미료인데 그 안에 식품 첨가물이 같이 있어. 인스턴트랑. 그렇게 갖고 MSG하고 식품 첨가물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다운받아 놓은 그 동영상 몇 개, 식습관에 관한 동영상 몇 개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식품 첨가물하고 그거 MSG 빠르게 나가고 그래서 하고요. 오늘은 따라란 사진관에 가서 몇 개 몰라요. 안 적었어. 그 달라고 위해서 타요. 저기 원래 오늘 가려고 해. 원래 좀 뺐으면 돼. 자, 이선이 같이 나네 이선이. 오늘은 두 가지
식품 첨가물에 관해서 이제 하는 걸로 해갖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 채소 캐릭터 주먹밥 해갖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채소, 싫어하는 채소와 좋아하는 캐릭터 주먹밥 만들어서 채소와 친해지고 햄과 맛살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시간이에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식품 첨가물의 제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재료를 이용해서 캐릭터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채소는 깨끗하게 손질하시고요. 그리고 채소와 다른 재료를 작게 다져서 굴소스에 넣어서 볶아주고 밥에 볶은 재료를 넣고 참기름 깨소금으로 마무리를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김가루, 계란 막 이런 거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 캐릭터 자체를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할 건가. 이 구글에다가 캐릭터 그래서 찍으면은 많이 나와요. 헬로우키티도 있고, 앵그리버드도 있고, 그리고 뽀로로도 있고, 요즘 아이들 최근에 좋아했던 엘사에서 올라프도 있고, 많아요. 예. 어떤 선생님 쿵쿵 밴더 했는데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옛날에 캐릭터 주먹밥을 왜 싫어했냐면은 색깔을 내게 해서 맛이 없게 하는 거야. 모양만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장 난감한 게 부모님이 캐릭터 도시락 보냈을 때 제일 난감하대요. 맛이 없다고. 그래서 맛이 최고야.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모든 재료를 다 해서 맛있게 만든 거에 베이스를 감추는 형식으로 해요. 김가루를 이용한다던가 달걀 지단을 흰색 노란색에서 그걸 갖고 싼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예 볶음밥 재료에 베이스를 죽여버려. 그 계란도 흰자 노른자 두 개를 삶아갖고 두 개를 분리해서 체에다 내리면은 흰색 베이스 노란색 베이스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달걀 지단을 붙여갖고 겉잎을 이렇게 싸던가. 그러면은 나머지 헬로키티 가면 흰색으로 싸야겠죠. 그러니까 달걀을 삶아서 위에다가 뿌려서 덮어버리던가 아니면은 흰색 지단을 붙여갖고 싸던가. 그런데 흰색 지단은 약해서 싸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다져갖고 위에다가 뿌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밥도 맛있게 먹고 모양도 이쁘게 꾸미는 거. 저는 그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요. 오늘 들어간 재료의 종류와 이름을 찾아 체크하고 적어본다. 내가 만든 캐릭터를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오늘 준비한 재료 중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 적어보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본다 해서 확정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천연 오렌지로 만드는 천연 젤리. 새콤달콤 오렌지 젤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오렌지를 갖고 만들어 먹어봄으로써 식품 첨가물과 색과 맛과 향을 내는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해서 오렌지 큰 거 한 개 기준에 애들 저거 한 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색을 내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 맛을 내는 알죠? 맛을 내는 것과 오렌지 향이 나게끔 하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색도 들어가고 거기는 다 들어간 거예요. 100% 오렌지 주스는 다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00%의 오렌지 주스는 없어요. 백화점 가면은 저거 짜갖고 정말 작은 병에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요만한 병에 5,000원이에요. 직접 저 오렌지를 과육만 빼갖고 짜줘요. 그렇게 해서 파는 거 빼고는 오렌지 100%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자연으로 색을 낼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초록색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시금치, 그리고 파프리카, 그리고 또 쑥, 기타 등등. 그리고 붉은색을 내는, 노란색을 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내보시고요. 그리고 오렌지는 저게 수입이에요.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데 알다시피 어떤 거? 베이킹 소다 담가서 닦는 게 가장 깨끗해요. 그렇게 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그게 용기가 되는 거야. 반을 잘라. 그래서 그 안에서 과육만 빼갖고 갈 거예요. 믹서기에다가 간 다음에 즙을 뺄 거예요. 체에다 걸러서 즙을 뺄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속을 파준 다음에 판 젤라틴을 어디?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두세요. 그럼 걔가 노글노글해져요. 뜨거운 물 넣으면 큰일 납니다. 걔는 찬물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한번 아이들과 실험해보세요. 찬물에 녹인 거와 뜨거운 물에 녹이는 거. 뜨거운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사르르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찬물에 녹이면 딱딱했던 판 젤라틴이 물컹물컹해져요. 그리고 부들부들해져요. 예, 성격이 변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아이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즙을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올리고당, 설탕을이라고 하는데 저는 설탕 대신에 그냥 올리고당이 녹을 때까지만 살짝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물에 불려놓은 젤라틴을 넣고 젤라틴이 녹을 때까지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떠서 오렌지 껍질에 위에를 꽉 채우면 안 돼요. 예, 어느 정도 쫙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넣은 다음에 냉장고나 냉동고에다가 냉동고에 붙이면은 금방 굳어요. 냉장고에다가 해서 붙여갖고 이제 가지고 이제 갈 건데요. 그리고 나서 차가운 거 대신에 해서 초코펜을 이용해서 그림이나 메시지를 그려준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캐릭터 모양이나 동물 모양 아니면은 메시지 예 그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간 재료와 종류의 이름을 찾아 체크하고 적어보는 활동지를 하시던가 오늘 만든 젤리 말고 다른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젤리에 대해서 적어보던가 흰색 도화지에 오렌지 젤리 만든 원액 있죠. 판 젤라틴 넣고 붙이지 않은 거 그거를 손가락에 붙여서 그림을 그려보고 표현해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굳었을 때 이제 그게 저거 되겠죠. 작품이 완성이 되겠죠. 예, 기타 등등 해서 오늘 두 가지. 그러면은 넣고 얼마나 줘요? 금방 굳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20분 더 걸리지 않겠어? 더 걸릴 거예요. 20분은 더 걸리지. 그래서 하고 나서 다른 확장 활동 하실 거를 하셔야 돼요. 젤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아니면은 오늘은 저거 자체 그릇을 저걸로 쓰지만 안 그러면 저거 하셔야 돼. 그냥 플라스틱 그런 거 이제 준비해갖고 되게 투명한 거 그걸로 해갖고 그 안에다가 넣어서 갈 수 있게끔. 왜 컵식으로 된 그런 거 있죠. 그거에다 하면 돼요. 저기 보면 저 플라스틱 컵 있죠. 네. 여기도 예, 저런 거 비슷한 거. 예, 그래서 그 안에다 채워갖고 가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렌지 과육을 같이 해서 짠 다음에 과육을 좀 더 넣어서 하면 훨씬 더 씹을 때 맛있겠죠. 톡톡 저기 입에서 터지니까 그런 것도 또 식감도 좋고 괜찮아요. 다른 과일은 먹을까? 다른 것도 다 가능해요. 키위도 되고 다. 예, 다 돼요. 포도 예. 젤라틴은 어디서 사요? 판젤라틴이요? 이마트. 방장시장 이마트 다 팔아요. 항상 다 팔아요. 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롯데마트 팔아요. 근데 여기는 가루 젤라틴이에요. 아 그래요? 예, 판젤라틴이 좋은데. 이게 한천. 우무가슬이하고 달라요. 틀리지. 한천. 젤리 그거는 이제 거의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뼈, 예, 동물의 뼈에서 추출한 거고요. 그 같은 경우 그래서 왜 우리 사골국 굳어지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한천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 우뭇가사리. 예. 그래서 양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뭇가사리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보통 젤리나 무스 아세요? 네. 베이커리에서 파는 푸딩 같은 거 차게 해서 먹는 그런 류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분이 뭐 그거를 두 개를 바뀐다고 해서 되게 변하고 그런 건 아닌데 판젤라틴이나 이런 젤라틴 종류는 거의 차게 해서 하는 것 쪽에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빵하는 데서 많이 쓰고요. 우뭇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판젤라틴이 어디 있었어? 수입해 거잖아. 한천원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양갱이나 이런 거 만들고 할 때는 예, 우뭇가사리 쓰는 한천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막 열이 전도됐다고 해서 막 이상하게 변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판젤라틴을 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가루 젤라틴 되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5g 재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에다 녹이면 안 되겠지? 찬물에다가 예, 거기다 넣고 그냥 녹을 그냥 섞일 때까지. 예. 그래서 젤라틴은요 별 성분 별 맛은 아니고 결국은 굳혀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젤리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굳혀주는 역할. 예. 비율을 어떻게 해요? 물 몇 그램 그거요? 그 양에 얼마큼을 넣어야 이게 그거는 다 레시피에 틀린데? 따라 다 달라요. 다른데? 그 재료에 따라. 그렇지. 예. 이따가 그거 할때 한참
어차피 저게 한 컵, 그럼 나와요. 5g 넣으면 이 물량에 따라 근데 건된 거는 굽는 거에 따라 진하게 그렇죠. 예를 안쪽으로. 들어서 5g 피에는 물이 없잖아. 알고 생각하니까 다 200ml 뭐라고? 이게 왜 딱딱한 건 아니면 젤리처럼 이렇게 붙여지는 거니까 오렌지 주스는 집만 넣을 거잖아. 그 양이 더 오버가 돼도 상관은 없고. 그러면 꾹꾹 이하면 돼요. 근데 모양이 잡기가 힘들고요. 맛이 없어요. 탱탱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탱탱하고 식감이 좋아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퍼석퍼석해서 안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조금 넣으면 푸딩이 되겠네요. 푸딩 같은 거. 해봐 집에. 그거랑은 또 달려.